병원에 갔습니다. 그냥 정기검진이었어요. 피곤하긴 했지만 나이도 있고 다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군요. 당뇨 수치가 나왔습니다.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뇨? 내가?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살짝 충격도 있었고요. 마치 멀쩡히 잘 지내다가 갑자기 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봤습니다. 아, 그거 그냥 약 먹으면 돼. 우리 남편도 당뇨인데 별일 없어.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괜찮다고는 하는데 나는 이제 매일 뭘 조심해야 하고, 뭘 먹어야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고, 병원은 얼마나 자주 가야 하는지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보는 많았지만 서로 말이 다르고 현실감 없는 이야기들 뿐이었죠. 그래서 더 막막했습니다. 진단은 받았는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다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6가지 행동. 의사도 검색창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실제 생활 중심의 가이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지 병을 관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내 몸을 다시 세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뭘 해야 할까? 그 질문을 품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 영상이 그 답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1장 내 몸을 관찰하는 첫걸음 혈당기 사용법. 당뇨 진단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혈당 체크 잘하시고요. 그런데 솔직히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릅니다. 혈당 체크? 그걸 어떻게 하지? 매일 찔러야 한다고? 언제 측정해야 하지?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혈당기 사용법입니다. 당뇨 관리의 가장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혈당기는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건강보험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네 약국에서도 구할 수 있고요. 보통은 작은 기계 본체, 체열기, 테스트 스트립, 알콜솜, 그리고 침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을 따뜻한 물로 씻고 말립니다. 알콜솜으로 손끝을 닦고 체열기로 손가락 끝을 톡 찌릅니다. 피 한 방울을 스트립 끝에 살짝 대면 몇 초 안에 숫자가 뜹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높게 나온다고 바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혈당은 수없이 변합니다. 중요한 건 그 수치를 기록하고 패턴을 읽는 것입니다. 측정은 보통 하루 14번 정도 합니다. 아침 공복, 식후 2시간, 자기 전. 특별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처음엔 번거롭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이건 당신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가장 솔직하게 말해주는 방법입니다. 의사도 가족도 모르는 내 몸의 언어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이제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피를 한 방울 내는 일이 무섭게 느껴지셨나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한 방울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장. 기록 없인 변화도 없다. 당뇨 일기 작성법. 혈당기를 샀고 오늘 아침 공복 혈당을 처음으로 재봤습니다.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오늘 145 나왔네. 그리고 잊어버리죠. 하지만 당뇨는 그날 숫자가 중요한 병이 아닙니다. 패턴을 보는 병입니다. 오늘보다 중요한 건 이번 주 내내 평균이 어떤지, 식사 후에 항상 높게 나오는지, 잠을 못 잔 날 혈당이 더 튀는지,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흐름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가 바로 당뇨 일기입니다. 당뇨 일기는 별거 아닙니다. 간단한 메모장에 몇 가지 항목만 적으시면 됩니다. 날짜, 시간, 공복 혹은 식후 측정 여부, 혈당 수치, 식사 내용, 운동 여부, 기분 컨디션.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5월 20일 아침 공복. 수치 142. 아침 식사는 현미밥, 계란, 나물.
운동은 전날 밤 30분 산책. 컨디션은 기분은 피곤하고 잠을 설쳤다. 이런 식으로 3일, 5일, 일주일만 쌓아보세요. 그러면 내 혈당을 올리는 진짜 원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록은 종이 노트도 좋고 요즘은 모바일 앱도 많습니다. 헬스플래닛, 당뇨노트, 식후 혈당 기록 같은 앱을 쓰면 그래프도 나오고 누적 변화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툴이 아닙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의 흐름을 내가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당뇨는 결국 나 스스로 나를 관리하는 병입니다. 기록은 내 몸과 매일 대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혈당을 알고 그걸 기록할 수 있게 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럼 뭘 먹어야죠? 바로 당뇨 식단의 시작입니다. 3장. 식사가 곧 치료입니다. 식단 관리 첫걸음. 당뇨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하죠? 밥은 끊어야 하나요? 고기 먹어도 되나요? 누구는 현미밥만 먹으라 하고, 누구는 고기 많이 먹으라 하고, 너무 말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식단은 특별한 식단이 아닙니다. 당뇨 식단은 정상적인 식단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혹은 알고도 무시해왔던, 제대로 먹는 법을 이제부터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당뇨 식단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탄수화물 줄이기,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 선택, 균형 잡힌 영양소 구성, 과식하지 않기. 쉽게 말해 하얀 쌀밥, 밀가루, 과자 같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은 줄이고 채소 통곡물 단백질을 적절히 배치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GI 지수라는 개념입니다. GI 지수란 그 음식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를 말합니다. 고GI 음식은 흰쌀, 빵, 설탕, 감자, 떡. 저GI 음식은 현미, 고구마, 채소, 콩, 잡곡 같은 밥 한 공기라도 하얀 쌀밥보다 현미밥, 채소, 단백질 조합이 혈당을 훨씬 덜 자극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일회 섭취량, 즉 교환 단위입니다. 밥 한 숟갈, 반찬 한 젓가락. 이런 단위로 대략 몇 교환 단위를 먹었는지 감을 잡으면 과식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냥 식사 사진을 찍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찍고 기록하고 혈당 변화를 함께 보면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맞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미밥 12공기, 삶은 두부, 나물 반찬, 된장국, 후식으로 사과 4조각. 이건 못 먹는 식단이 아니라 잘 먹는 식단입니다. 기분 좋고 포만감도 있고 무엇보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당뇨 식단의 진짜 목표는 먹는 걸 참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기뻐하는 식사를 찾는 것입니다.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건강을 채우는 식사. 지금부터 그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다음 단계에선 병원은 얼마나 자주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당뇨 관리의 정기점검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장. 병원은 이제 정기점검소, 진료 습관 만들기.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 처방 받았으니까 당분간은 병원 안 가도 되겠지. 혹시 나중에 안 좋아지면 그때 다시 가보자.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뇨는 절대 한 번 보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병원은 이제 내 몸의 본사가 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패턴을 읽고 미리 대비해야 하는 병이기 때문이죠. 그럼 병원은 얼마나 자주 가야 할까요? 기본적인 진료 루틴은 이렇습니다. 13개월에 한 번 내과 내분비내과 정기진료, 36개월에 한 번 혈액검사, 당화혈색소 체크, 1년에 한 번 이상 안과 망막검사, 신장기능 검사, 족부검진.
이걸 한 번에 다 챙기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주기적인 루틴을 미리 만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다니는 병원이 일반 내과라면 내분비내과나 당뇨 전문 클리닉을 추천드립니다. 혈당뿐 아니라 합병증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데 더 적합합니다.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당뇨병 등록관리 서비스입니다. 해당 등록을 하면 당뇨 교육비 지원, 건강검진 추가 혜택, 정기적 상태 체크 등이 가능해 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나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 가능하니 한번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병원은 나중에 나빠지면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동행하는 파트너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잘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눈으로 한 번 더 체크받는 것. 그게 병원입니다. 이제 몸 상태는 파악했고, 기록도 시작했고, 식단도 바꾸고, 병원 루틴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이제 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5장. 작은 습관이 혈당을 바꾼다. 일상 습관 만들기. 당뇨는요, 약으로만 관리되는 병이 아닙니다. 결국 내 생활 하나하나가 혈당을 만듭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혈당은 매일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보다 더 중요한 것, 일상에서의 하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아침입니다. 눈 뜨자마자 공복 혈당 체크하셨나요? 그거 1분이면 됩니다. 그 1분이 오늘 내 몸의 흐름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혈당을 재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창문 열고 햇빛 한번 쐬고 나면 몸이 깨어나고 리듬이 잡힙니다. 그리고 식사 후 꼭 기억해 두세요. 식후 10분 걷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해도 좋고, 마트까지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단 10분, 그걸 할지 안 할지에 따라 내 혈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잠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을 못 자면 혈당이 오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엔 스마트폰 조금 멀리 두고 따뜻한 물로 씻고 편하게 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잘한 것 하나만 떠올리고 잠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걸 매일 다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 그것도 딱 10분. 오늘은 산책, 내일은 물 마시기, 모레는 스트레칭. 그렇게 쌓이는 겁니다. 당뇨는 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 그게 가장 강한 치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라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셨다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움직이는 그 첫 10분이 내 혈당을 바꾸고 내 인생을 지켜냅니다. 6장. 함께해야 덜 무섭습니다. 당뇨라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고립감입니다. 이걸 이제 혼자 관리해야 하나? 나만 이렇게 힘든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지?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요, 정말 다행인 건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당뇨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입니다. 혼자 식단 관리하기 힘드시죠? 이럴 땐 식탁 전체를 바꾸는 게 정답입니다. 같이 저염식해보자. 같이 밥양을 줄여보자. 같이 운동해보자. 당뇨는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을 바꾸는 기회이기도 해요. 두 번째, 당뇨 커뮤니티입니다. 요즘은 네이버 카페, 유튜브, 블로그에 수많은 당뇨인들의 실제 경험이 올라옵니다. 오늘 혈당 얼마나 나왔어요? 이 식단 먹고 괜찮았어요. 이 약 부작용 있던데 혹시 저만 그런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의사 선생님이 말하지 않는 진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공공기관의 지원제도입니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당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뇨 등록 관리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이걸 등록해두면 정기적인 검진 알림, 검사비 할인, 영양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요. 모르셨다면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당뇨는 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관계의 병이기도 합니다. 혼자 관리하려고 애쓰는 순간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기운이 납니다. 그리고 덜 무섭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이제 당신은 환자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당뇨라는 진단 처음엔 참 무섭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게 평생 간다던데. 괜찮을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 두려움 앞에 하나씩 실행을 시작했습니다. 혈당기를 준비하고 수치를 기록하고 내 식탁을 다시 바라보고 병원을 주기적으로 찾고 내 하루를 설계하고 그리고 누군가와 연결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쌓여서 이제 당신은 당뇨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물론 힘든 날도 있을 겁니다. 혈당이 갑자기 튀고 식단이 무너지고 몸이 말을 안 듣는 날도 생기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힘, 다시 나를 관리하는 힘입니다. 당신은 이제 스스로의 건강을 책임지는 내 몸의 주치의입니다. 당뇨는 평생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평생 관리하며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당뇨 식단,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당뇨 환자가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뭘 조심하고 무엇은 괜찮은지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당뇨가 무섭다고요? 아닙니다. 무서운 건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나씩 알아가고 하나씩 바꿔간다면 그 어떤 병도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몸의 주치의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매일 아침 그렇게 선언해 보세요. 몸도 마음도 그 말에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